다른컨대 듄 파트 2는 전편과 더불어 역대급 걸작입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영화로 한정했을 때 판타지 장르를 대표하는 3부작으로 반지의 제왕을 떠올리듯이 아마 드니 빌리브 감독이 크나큰 착오를 저지르지 않는 한 SF 장르에서의 3부작은 향후 몇 년 안에 듄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잠깐 찾아보니 의외로 듄도 스타워즈와 동일하게 SF 중에서 하위 장르인 스페이스 오페라에 속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 따위가 뭐라고 장르를 새로 쓰거나 재정립하려는 건 결코 아니지만 스타워즈는 스페이스 오페라의 전형인데 반해 듄은 대하소설이라는 문학의 한 형식을 고스란히 영화로 옮기는데 성공한 장르로 부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설사 저처럼 원작을 안 읽은 관객들도 얼마든지 매료시킬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영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추는 물론이고 약추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전작 중 하나인 컨택트를 두고 여러분이 올해 딱 한 편의 영화만 보실 수 있다면 이 영화를 보시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렸던 제가 왜 전편과 더불어 듄 파트 2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치는 걸까요? 흔히 리메이크나 리부트 또는 소설 등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매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일단 저런 방식으로 제작하는 걸 택했다는 건 원작이 가진 인기와 파급력을 등에 업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을 높이겠다는 심산인데 이런 얄팍한 속셈 때문에 망가진 영화를 수도 없이 봤으니 반색보다 반감이 앞서는 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필시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제 경우에는 유의하게 걱정보다 기대가 더 컸던 영화도 두 편 있긴 합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공포영화를 바탕으로 삼은 서스페리아고 다른 하나는 SF 소설의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작품의 원작인 듄입니다. 이 영화들을 이례적으로 의심하기보다 믿고 기다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각각의 감독들이 보여줬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서스페리아를 연출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높은 확률로 티모시 살라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졌을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I Am Love를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제게 있어서는 초유의 영화였죠. 듄을 연출한 드니 빌리브 감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제 취향과 잘 맞아떨어진 걸 수도 있겠으나 이 감독의 영화를 보고 실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만으로 듄은 무조건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무려 35년 만에 제작된 저주받은 걸작의 대명사 블레이드 러너의 속편까지 만족해서 일말의 우려마저 없었고 앞에서 언급했던 컨택트는 I Am Love와 더불어 인생 영화를 몇 편 나열해보라고 하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제 입에서 나올 제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의 축복을 받으며 개봉했던 두 영화는 역시나 믿음에 부응하면서 저로 하여금 더없이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서스페리아는 이제 논의의 영화라 건너뛰고 듄 파트 1은 20년도 더 전에 정확히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를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극장에서 침묵의 환호성을 내질렀을 정도로 제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두 영화 사이에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반지의 제왕은 원작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게 스크린에서 영상으로 구현되는 걸 보니 감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듄은 원작을 읽진 않은 대신에 졸작 내지는 괴작으로 일컬어지는 1984년의 영화를 봤었다는 겁니다. 뭐 여러가지로 속사정이 있어서 망가진 영화라고는 하지만 당대의 명감독으로 떠올랐던 데이비드 린치의 솜씨라기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엉망인데 만약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을 보시고 난해하다거나 복잡하다는 분들은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듄을 보시면 기겁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데이비드 린치라는 사람 자체가 탐미주의에 심취한 감독이라 워낙 스타일리시한 한편으로 난해 및 복잡이라는 단어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듄도 예외는 아니라 참 희한하게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특징은 일부 남아있대 영화는 조잡하고 너저분해서 1984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고려해도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영화에도 두 가지 장점이 있으니 첫째는 원작 소설의 방대한 세계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둘째는 드니 빌리브 감독의 듄을 보면 절로 안구가 정화되고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듄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두 영화는 거의 모든 면에서 대조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는 탐미주의에 빠진 데이비드 린치 감독에 걸맞게 휘황찬란과 형형색색이 만난 초현실주의 같은 미술의 현기증이 생길 지경인 맥시멀리즘이라면 후자는 광활한 사막에 기반을 둔 색감까지 하나하나 일관되게 낮은 톤을 유지하면서 시각적으로나 서사적으로나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미니멀리즘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은 이것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원작을 읽진 않았으나 여러모로 나타나는 두 영화의 차이만 봐도 후자의 각색과 구현이 월등하게 낮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죠. 보통 이럴 때는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특색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도무지 그게 불가능한 격차가 뚜렷하게 보여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로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은 이견 없이 유일하게 단정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SF 또는 판타지 장르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생소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아니라 약간의 노력만 하시면 감상에 큰 장애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리사날 가입과 기사차 헤드락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이 웅장하고 장엄한 걸작을 즐기시는데 용어 따윈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 이 인간은 찬사는 다 늘어놓으면서 대체 무슨 이유로 추천을 못하겠다는 거지? 라며 궁금해하시거나 닥치고 어서 결론을 말하라며 짜증이 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 듄 파트 1과 듄 파트 2는 분명히 역대급 걸작이지만 추천하긴 꺼려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컨택트를 강추했다가 욕을 먹었던 적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명백하게 소신껏 했던 말로 욕을 먹었다면 그건 각자의 주관과 취향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제가 틀렸던 건 아니라고 믿으니까요. 그랬던 저조차도 듄만큼은 혼자 극찬하며 만끽할지언정 추천은 망설이는 건 이 영화의 호흡이 그야말로 정중동이란 단어에 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느리고 길기 때문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들을 여러 편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사실 이런 타입의 연출은 그의 가장 크고 뚜렷한 특징입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든 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관객이 서서히 그리고 묵직하게 캐릭터와 서사에 깊숙하게 빠져들도록 세밀하고 차분하게 전개하죠. 예를 들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FBI와 CIA가 협력해 소탕한다는 흥미진진한 소재를 가졌던 시카리오도 액션을 절제하면서 각 캐릭터의 관계와 심리에 초점을 맞췄고 컨택트 역시 마찬가지라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외계인의 방문이 아닌 주인공인 루이스의 선택과 결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데 듄은 이런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들 중에서도 단연 느리고 무거운 쪽에 속합니다. 그 바람에 요즘처럼 쇼츠니 릴스니 하는 극도로 짧은 영상이 주류인 시대의 관객과는 상극이기도 하거니와 자극과 스펙타클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감독이라는 것도 대중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드니 빌레브 감독의 성향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파트 1을 자신이 어떻게 봤는지만 되돌아보시면 파트 2를 볼지 말지 금세 판단이 섭니다. 파트 1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오락을 창출할 기회가 딱 한 번, 하코넨 가문이 사다오카를 동원해 아라키스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장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보통의 블록버스터 영화라면 대규모 자본을 쏟아부어 무시무시한 스케일을 자랑하면서 파괴와 폭발이 난무하는 격렬한 전투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걸로 관객을 사로잡으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오락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공이 들어간 건 틀림없으나 여전히 드니 빌레브 감독답게 영화의 전반적인 톤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액션은 간결하게, 스펙타클은 최소로 장식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적지 않은 관객에게 실망을 드렸을 것도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도리어 영화의 완성도를 공고히 하는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의 영화들처럼 연출했더라면 파트 1에서 이질감이 너무 짙어 유독 튀는 장면으로 남았을 테니 결국 일관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 실패해 영화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렸을 겁니다. 다행히 드니 빌레브 감독은 올바른 연출을 고수한 덕분에 고독하고 광활한 사막 같은 절제와 여백의 미로 가득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칭찬은 어디까지나 제 취향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않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찬사를 다 모아도 듄이 느리고 무거운 영화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혹시 파트 1조차 안 보신 분들에게 대체 어느 정도인지 매우 확실하게 전달해드리자면 대개 3부작 영화에서 1편은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이나 잠재력을 각성하는 걸로 막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같은 SF 장르로 한정하더라도 매트릭스와 스타워즈 등이 그런 영화에 속하는 반면 듄 파트 1은 마지막까지 주인공인 펄이 머지않아 각성하게 될 존재라는 걸 차근차근 부각시키는 게 고작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 속에 생소한 용어를 무수히 나열하는 데다가 환각인지 예지몽인지 모를 희미한 암시까지 더해지면 관객의 혼란은 더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를 포함한 소수의 열광적인 반응을 행여나 귀동냥으로 듣고 주변 사람한테 이 영화가 요즘 대세니까 무조건 보러 가자고 했다가는 온갖 원망을 듣기 십상이라는 걸 미리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경고 아닌 경고를 드렸는데도 보고 싶다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서 호기심이 생기신 분이라면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아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좀 전에 매트릭스와 스타워즈를 우리가 아는 3부작 영화의 전형적인 예로 들면서 듄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혹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바로 전자의 영화들은 모두에게 익숙한 영웅주의와 구원을 다루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반영웅주의와 타락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전혀 모르고 봤던 관객이라면 파트 1을 더더욱 지루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폴 아트레이데스는 궁극적으로 영웅이 아니기에 흔한 3부작의 1편에서 주인공이 각성하고 끝나는 틀에 박힌 결말을 허용해선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단지 알 듯 모를 듯한 성장과 변화의 징조만 부여하다가 속편에서의 각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막을 내리니 이도저도 아닌 영화로 다가와서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영화로 판단할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파트 2에 와서는 아니나 다를까 폴의 대대적인 각성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지점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재미와는 별개로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파트 2가 파트 1에 비해 떨어지는 결함으로 지적받을지도 모릅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다면 동의하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파트 2는 후반에 접어들자마자 갑자기 시체말로 풀악셀을 밟으면서 급속도로 흘러갑니다.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파트 1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맥박을 유지하더니 마지막 1시간가량을 남겨놓고는 아주 작심하고 대격변을 일으킵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도 3부작이 될 영화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전환점의 발판을 딱히 대수롭지 않게 슬그머니 추격해버리니 그럴만도 하죠. 덩달아 관객 입장에서는 이 추격 때문에 마음의 준비 없이 격동을 맞아버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반대급부로 파트 1과 파트 2를 통틀어 가장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도 만들어서 후반에 대한 평가가 둘로 나뉘게 될 소지를 남겼으나 한편으로는 드니 빌레브 감독이 다분히 의도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괜히 감독에 대한 맹신이나 과대평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반영웅주의와 타락을 다루더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폴의 각성은 곧 영웅의 탄생보다는 타락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가까워 관객에게 환희와 감격이 아닌 갑작스러운 충격과 공포를 안기는 게 감독의 연출 의도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게다가 후반에 다다라 시간이 흐를수록 영화의 시점을 폴에서 찬이로 옮기면서 이젠 리사나의 가입이자 귀사체 드락으로 변모한 폴을 이해와 감당이 불가한 존재로 만드는 것도 제 가정의 방증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름 아닌 파트 2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니 빌레버 감독의 듄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며 폴보다 매력적인 캐릭터로 뽑고 싶은 게 찬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찬이는 초반부터 폴의 영웅주의적인 행보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숭배에 제동을 거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폴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동족의 다른 무리들이 고대하는 예언의 재림은 부정하기에 누구보다 깊은 갈등의 골에 놓이기도 하죠. 아울러 파트 2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남기는가 하면 이 영화가 종국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찬이라는 캐릭터의 몫이 큽니다. 덕분에 저는 원작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프랭크 허버트가 책을 쓸 때 나치 독일과 히틀러로부터도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도 하게 됐습니다. 뭐 전혀 아닐 수도 있으나 어쨌든 초월자와 구원자로 떠받들어지던 인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과정을 옆에서 목도하게 될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서 파트 3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파트 2는 폴의 돌변을 관객으로 하여금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다뤄졌더라면 좋았겠다는 작은 아쉬움을 결점으로 감수하더라도 저라면 몇 번이고 기꺼이 감상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그렇다는 거니 여러분은 함부로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